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트렁크 트림 있죠. 여기다가 뭐 가죽을 살짝 씌우고 단열하고 조립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태가 좋으면 그냥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차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복구하기 애매한 그런 손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가지고 씌워주겠습니다. 도어 트림에 스크래치 깊은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포를 한 번씩 밀어만 줄게요. 이거 너무 열심히 안 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만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포는 180방 이나 아니면 320방 그 정도 급 쓰시면 돼요. 요 작업은 뭐 사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안 한다고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면을 한번 잡아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저분한 것들 조금 정리해주고 뭐 그런 거죠.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요 작업은 뭐 울퉁불퉁한 것만 없게 그냥 면 처리만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본드가 조금 더 잘 먹어요. 여기다가 저번 시간에 설치한 문 여는 손잡이랑 요거 당기는 끈 뺄 수 있게 구멍을 하나씩 뚫어 줄게요. 요 구멍을 조금 신경을 써서 뚫어 주셔야 됩니다. 자, 구멍 뚫는 위치는 요 키 위치 있죠. 요거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서 위로 몇 센치, 여기서 밑으로 몇 센치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편합니다. 방금 전에 구멍의 기준은 뒤쪽에 조립하는 키 위치입니다. 이게 기준을 허공에다가 잡기는 좀 그러니까 저런 거 위주로 잡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뚫어주시고요. 근데 가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구멍 뚫을 때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뚫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또 가죽을 씌우고 하면 좀 구멍이 작아지니까 미리 조금 더 넓게 뚫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 줄을 조금 더 길게 할 걸 그랬네요. 생각보다 조립해 놓으니까 좀 짧네. 여러분들 하실 때는 요거 좀 더 길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쓸게요. 왜? 귀찮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이상 뚫을 건 없습니다. 이제 가지고 씌울게요. 이 가죽을 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산 가죽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 엄청 두껍다고 광고를 하고 막 하는데 이런 본드 작업하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 조금씩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씌워야 될 부분보다 충분히 여유 있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제가 이제 손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작업은 601 본드를 쓸 거고요. 요 본은 너무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붓으로 바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물기를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여기 본드에 시너를 조금 타서 흔들어 제끼 쌓으면은 약간 묽게 됩니다. 작업하기 조금 편하게. 근데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붓으로 안 바르셔도 우리 플라스틱 헤라 같은 거 있죠. 뿌레라 플라스틱 그런 걸로 바르시면 굉장히 쉽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희석하면 붓으로 바를 정도의 물기가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줄게요. 이런 본드 이런 깡통으로 작업할 때는 꼭 입구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더럽게 되죠.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서 작업하시면 다 쓰고 나서도 입구에 본드가 안 묻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런 본드 같은 경우에는 바르자마자 바로 뭔가 부착하시면 안 돼요. 조금 말리셔야 됩니다. 본드가 어느 정도 날아가고 접착력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 딱 붙이셔야 돼요. 이게 이 가죽이 너무 본드를 안 먹어요. 그 뒤쪽 면이 기모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작업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 가지고 처음 요런 타입의 가지고 처음 써보는데 다음에는 안 쓸 것 같아요. 본드를 안 먹어서 접착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도 샀는데 이게 참 반품하기도 참 애매하고 최대한 땡겨 붙여 보겠습니다. 자, 혼자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한쪽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작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지간히 큰 것도 천장 같은 것도 혼자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어느 정도 말리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본드의 접착력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 탁 넘겨서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본드가 안 먹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가죽 사실 때 뒤쪽 면에 약간 털처럼 기모가 우리 기모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거는 쓰지 마세요.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붙지도 않고요. 그래도 어떻게 억지로 우째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집을게요. 항상 뒷면 작업하실 때 너무 막 이렇게 뒷면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앞면이 까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살짝 깔아서 작업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일단 본드를 좀 바르고 히팅건도 이렇게 말려주시면 조금 더 작업을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붙이는 이런 평면 같은 경우에는 뭐 쉬워요. 그냥 조금씩 앞으로 가시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곡면이죠. 곡면은 참 이거는 이 가죽 씌우는 거는 영상으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감각적인 감각 어디다가 열을 줘서 당겨야 되고 그런 것들은 참 애매해요. 예, 말로 설명하기가.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해본 사람이 좀 결과물을 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가죽은 정말 접착력이 엄청 안 나오네요. 자, 가죽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코너 부분 이렇게 잘게 잘라서 붙여줬고요. 이런 평평한 데는 그냥 붙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각진대죠.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모서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해야 될 제품들 전등, 손잡이 뭐 그런 것들 스위치 그런 것들 구멍을 뚫어 줄게요. 구멍을 뚫었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뚫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초점을 잘못 잡네. 안쪽으로 말아서 뚫으시면 그 가죽의 두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려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요. 전등 들어갈 자리 두 군데 뚫어주고 여기는 스위치 자리고요. 여기는 트렁크 닫는 끈이 나오는 자리. 여기는 트렁크 여는 끈, 그 자리입니다. 달아야 될 거 하나씩 달게요. 이 가죽이 조금 덜 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건 일단 좀 쓰다가 다시 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들 쭉 연결해 주고요. 이제 뭐 조립만 하시면 됩니다. 요 배선은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는 공통선으로 같이 갑니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나와서 마이너스는 공통선으로 같이 가고요. 요 스위치 위에 거 두 개, 여기가 접점 부분입니다. 여기서 총알이 하나 나와서 메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메인 플러스 마이너스. 간단하죠?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고 조립할게요. 이게 테스트를 자주 하는 이유는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왠지 조립하고 안 되면 짜증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뒤쪽에다가 신슈를 한 개 붙여줄게요. 신슈 고정하는 건 지금처럼 양면 테이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프레이 본드 아니면 글루건
뭐든 고정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신슐이 이게 뭐 무게가 막 엄청 있고 막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고정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뒤쪽 트렁크 쪽 이쪽에도 방음 및 단열해 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로 승용차만 타다 보니까 와, 이 스트렉스를 운행하니까 뒤쪽에서 엄청 웅웅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박스카 타입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음과 단열로 그런 소리도 잡는 그런 목적이죠. 트렁크 부분은 이제 쇼바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겁게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만 작업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끼워 넣는 부분은 신슐 작업하다 보면 짜투리 남는 거 있죠.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요런데 끼워 넣을 때 쓰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제 조립하면 되죠. 여 트림 있는 부분 여기도 작업을 했었나? 그렇구나. 여기는 귀찮으니까 대충 접착식 가지고 붙여주겠습니다. 뭐 이런 게 뭐 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뭐 그래요. 이게 사소한 게 하나하나 모여서 조금 성능이 나아지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대충 툭툭툭툭 이렇게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얘들부터 조립을 할게요. 조립하는 순서는 항상 그렇듯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사이드 쪽에 이것도 키 위치부터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 하나 박아주시고 반대쪽도 키 위치를 맞춰서 딱딱딱딱 피스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요거는 피스 박는 거 따로 없습니다. 키 위치만 맞춰서 딱 맞춘 다음에 딱딱딱딱 됐지? 이게 제일 참 무겁고 힘들고 키도 많고 이렇게 하나씩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선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뽑아내야 될 것들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다 조립해버리면 저 끈 빼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피스 4군데 있죠. 4군데 박아주시고요. 이 피스 4군데 박은 자리는 그냥 두면 좀 보기가 싫어서 고무 패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패킹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등 하나, 스위치, 등 둘, 그리고 피스 자리는 말아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여기가 트렁크 닫을 때 쓰는 손잡이고요. 여기가 트렁크 여는 부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닫을 때는 이렇게 안에서 닫으시면 되고 열 때는 당겨서 이런 식으로 아름답죠.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마 제 가죽을 저걸 좀 많이 사놔가지고 좀 반품하기 좀 애매합니다. 아마 이 차의 전체적인 컨셉은 요 아이보리색 차가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불은 당연히 들어오겠죠. 지금 안 들어오면 굉장히 곤란하니까. 됐습니다. 요 정도면 트렁크는 더 이상 손댈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에 테일게이트 연결해서 텐트 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요 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추가로 뭐 등이 더 필요하다 하면 여기 5.5파이에서 하나 더 꺼내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